주제는 이재명의 몰락을 원하는 민주당의 탓세. 이렇게 됩니다. 우선 민주당 주요 당내 경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015년부터요. 2015년 당대표 선거 문재인 대 박지원 대 이인영이었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종합을 보면 문재인이 45.3%로 이겼고요. 2등은 박지원 41.78, 이인영은 12.92였습니다. 자, 2015년 당대표 선거가 민주당 족보가 깔끔하던 마지막 당내 경선입니다. 김대중, 박지원, 노무현, 문재인, 김근태, 이인영.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후계자 3명이 각각의 기반인 전라도, 친노, 민평년으로 격돌한 선거였죠. 대의원 15,019명 중 1,480명이 참가한 선거였습니다. 대의원 현장 투표가 45%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였고, 권리당원 ARS가 30%,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가 25% 방식이었습니다. 권리당원 득표는요, 문재인 39.98, 박지원 45.76, 박지원이 이겼습니다. 일반 당원도 박지원이 1.12% 좀 더 문재인보다 받았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선거에서요, 문재인이 58.05%, 박지원 29.4%로 문재인이 압승을 했습니다. 대의원에서도 문재인이 45.05로 박지원을 42.66 약간 앞섰고요.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근소한 승리, 일반 국민에서 압도적 승리로 문재인이 이긴 겁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만 당 저변만 보자고요. 문재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던 상황이에요. 박지원이 더 득표율이 높았죠.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에 새 정치민주연합의 대분열의 시작을 알린 사건은 바로 친노의 조직 배가 운동, 조직 확대 운동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늘리는 친노 조직, 나머지 세력들은 공천을 저 인간들이 다 먹어가겠네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2016년 총선의 공천권을 두고 거대한 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외연 확장이 막힌 박지원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문재인, 이 둘 사이의 격돌이죠. 거기에 이인영, 인재근, 이 두 분 다 김근태의 후계자들이죠. 부인이기도 하고, 김근태계가 캐스팅 보트를 쥔 상황에서 이인영, 인재근, 우원식 등이 약진을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종적으로 당을 깨고 탈당하는 안철수와 호남향후회 그리고 동교동, 이렇게 됩니다. 호남향후회와 동교동계의 대거 이탈, 그때 이제 보면 김한길, 김영환, 주승용, 장병환, 권은희 등등이 탈당을 하죠. 천정배 의원은 이 와중에 독자 세력화를 시도를 하고, 박주선도 또 독자 세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라도계는 이렇게 탈당해서 독자 세력을 하는데, 친노에서도 이탈 세력이 있었죠. 조경태라고 새누리당에 입당합니다. 박지원은 일단은 탈당한 후에 이 사태의 관망 후 결국은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죠. 2015년에 깔끔했던 족보는 이상과 같이 난장판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을 볼까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 격돌합니다. 2017년 민주당에서 호남이 몰락했군요. 호남 대선 후보가 없는 경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노가 분화하죠. 문재인과 안희정으로. 그리고 일명 독고다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통진당 잔당들이 일부 합류를 하죠. 여기까지도 민주당의 족보는 깔끔합니다. 그냥 친노 친문이 완전 장악한 듯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나 친노의 분화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로 안희정의 숙청과 문재인, 이해창 갈등의 본격화죠. 문재인 다음 차기 주자로 확정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안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희정이 미투로 몰락했죠. 그리고 연이은 내부 투쟁이 난타전으로 이어집니다. 드루킹 기억나시죠?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으로 몰락합니다. 그때 당내 리더십을 거머쥔 사람이 이해찬이에요. 너희들 지금 뭐하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싸우다 다 같이 죽을 거야? 이러면서 이해찬이 질서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상황의 환생을 알리죠. 그리고 그 상황을 거부하는 문재인, 그러니까 전해철 등의 친이대를 앞세워서 이해찬과 문재인은 격돌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당 밖에, 민주당 밖에서 안철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이렇게 창당하고 이러잖아요. 호남 세력은 민주당으로 이미 컴백 중이었습니다. 그때 친노들 중에서 호남 사람들도
전라도 정체성, 호남 정체성을 형성하며 또 하나 친노 안에서도 호남 친노가 분파를 형성하기 시작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이 붙게 됩니다. 전해철 대 이재명이죠. 자, 문재인, 이해찬의 대리전 양상의 대격돌이었습니다. 이해찬과 이재명의 동맹, 그리고 전해철, 문재인이었죠. 국민 여론조사가 이재명이 압승을 했습니다. 결론도 이재명의 승리고요. 59.9대 36.8 결과였는데, 그런데 당 내 선거만 볼까요? 도민 여론조사 빼고 당원만 보면 49.38대 46.86. 이재명 지사가 이겼긴 했지만 별 차이 안 나죠. 그러나 전해철은 현역 의원 페널티 3%를 받았기 때문에 당원만 보면 전해철과 이재명은 실질적으로 거의 무승부 수준의 결과를 냈죠. 도민 여론조사 65.82 이재명, 31.7 전해철. 이 압도적인 차이 때문에 승부가 갈린 거지 당내는 엇비슷했던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족보가 꼬인 느낌은 아직 안 들죠. 그런데 2018년 당대표 선거부터 이 족보가 진짜 꼬이기 시작합니다. 2018년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찬 대 송영길 대 김진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민주당 족보는 꼬이는데요. 이해찬 친노죠. 그리고 김진표는 친문입니다.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이 갈리는 양상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 두 분화 속에서 이재명과 이해찬의 동맹이 친문 친이대와 격돌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결과가 재밌습니다.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컷오프된 사람들 명단을 보면 재밌어요. 김두관, 이인영, 최재성이 컷오프됐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인영이 컷오프되고 송영길이 이인영 자리로 치고 올라갔죠.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라도의 민주당 컴백을 알리는 신호탄인 겁니다. 결과도 볼까요? 이해찬이 42.88로 1위를 차지하고 송영길이 30.73으로 2위를 합니다. 김진표 26.39. 친문 친이대가 요 정도밖에 힘을 못 쓴다. 문재인의 바지사장화 가속화되죠. 그리고 주사파의 약진이 시작됩니다. 민주당 헤게모니 전쟁이 격화가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찐 묻었다, 털 묻었다, 이 털 묻었다 이제 김어준 묻었다, 찐 묻었다 이재명 묻었다, 해골찬, 그러니까 이해찬 비하하는 말이죠. 해골찬 등 이해찬, 이재명, 김어준을 향한 친문 친이대의 맹공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대중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 왜들 저러지? 그러고 터져나온 민주당 붕괴의 서막, 조국 사태죠. 조국 사태로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제세력은 일단은 모두가 다 단결하자. 그런 식의 대중적 열망에 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걸 내비치는 걸 못하게 되죠. 그리고 시작되는 민주당의 붕괴. 그리고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조국으로 인해서 민주당 자체가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지만 사회로부터 민주당이 고립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기엔 그 민주당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발언을 못하는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요, 문재인이 로얄 젤리를 먹인 친문의 대선 주자가 누구였냐면 조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몰락하면서 문재인은 자기가 키운 대선 주자가 없는 대통령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경수 몰락하고 조국 몰락하고 유시민도 끝장났죠. 친문과 친노가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황당하죠? 압도적인 힘으로 민주당을 장악했었던 친노가 이렇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광재, 김두관 등이 친문의 깃발을 들어보지만 안 되죠. 결국 부상하는 전라도 세력, 그 전라도 세력이 오히려 친문을 흡수하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낙연은 무너진 전라도 세력을 재건하고자 문재인이 전략적 제휴를 한 동맹이었어요. 박지원과 동교동이 싹 빠져나간 자리에 이낙연을 중심으로 전라도 조직 자체를 재건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낙연은 전라도 조직에서 그렇게 조직이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전라도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전라도의 득표력과 세력으로서는 쭉쭉 모이는데, 전라도 세력도 지금 대선 후보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낙연하고 정세균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해찬과의 권력 투쟁에서
한때 패배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반격을 하고 있는 문재인이 선택한 동맹 카드 누구였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죠. 박지원의 미션은 처음에는 내각제 개헌을 타진하는 겁니다. 김종인, 김무성 등등과도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러나 미션 1이 쉽지 않죠. 불가능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이해찬, 이재명 동맹을 해체하는 문재인의 카드가 박지원이죠. 그러니까 박지원 문재인 동맹은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통해 개헌론을 흘리고 저쪽에서도 개헌할래 하지만 대선 경선이 점점 흐르고 개헌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파악을 한 지금 현재에서는 이낙연을 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2021년 당대표 선거가 또 재밌어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이 붙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전까지 개헌을 고리로 제 세력이 간을 오지게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볼까요? 송영길이 이겼습니다. 송영길이 당대표가 됐어요. 전라도 정치의 확실한 부활의 신호탄이죠. 그리고 친문 홍영표는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당권 장악을 실패했죠. 그렇지만 이건 친문과 전라도가 누가 더 센지 경쟁을 한 거지 둘이 파국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재밌는 건 우원식입니다. 우원식을 이해찬, 이재명이 밀었단 말이에요. 우원식, 이해찬, 이재명 연합인데 3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이재명은 자기들 둘을 외에 대리전을 쓸 수 있는 빅카드가 없었던 거죠. 김남국을 당대표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원식을 민평연계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후보를 밀었는데, 우원식, 이해찬, 이재명이 연합을 해도 당내에서 3등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해졌죠. 이해찬, 이재명 연합의 치명적 패배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당대표 기간 동안 만신창이가 됐던 이낙연, 여기서 부활합니다. 바통 터치가 묘하게 성공한 거죠. 송영길로.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은 겉으로 보기엔 여기 이것만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러니까 송영길이 김대중, 전라도, 홍영표가 이제 노무현, 문재인, 우원식이 김근태, 이 세 라인의 부활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친노도 이해찬이 이끄는 친노도로 분화가 돼 있죠. 우원식 또한 김근태의 일부분이지 그걸 다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친노, 김근태 이 세 개 상징성은 있지만 그게 다 분화가 돼 있어요. 거기였었던 라인들도 전라도도 다 분화가 돼 있고 친노도 다 분화가 됐고, 그리고 김근태계도 다 분화가 돼서 각자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적인 세력화가 되고 있는 걸 대중들은 아직 인식을 못하고, 대중들은 여전히 전라도 친노 그리고 학생운동권 이 관점으로 이들을 보죠. 홍영길 또한 정통 전라도의 세력적 규합이 뭘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전라도구나 정도지 송영길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직이 상징성들만 있지 조직적으로 막 난장판인 상태에서 대선 경선이 돌입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먼저 빠르게 결집을 하고 있냐? 전라도가 제일 먼저 빠르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헤게모니, 전라도 키워드, 전라도 정치인으로 빠르게 민주당이 전라도로 컴백을 하고 있죠. 이낙연이 지금 급격히 약진을 하고 있고요. 정세균도 나름 10%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50%를 넘을 것 같지 않아요? 당내 경선에서. 50%를 못 넘게 되면 결선 투표로 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친문에서도 보면 또 하나의 갈라져 나온 세력이 있어요. 열린민주당이요. 열린민주당은 친문 주류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합니다. 되게 친한 듯해도 손혜원, 양정철의 대립을 보듯이 열린민주당과 친문 사이에서는 주도권 경쟁을 하다가 열린민주당은 주도권 경쟁에서 졌던 친문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두면 둘 다 친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만 보면 서로 갈등 관계인 거예요. 조국과 문재인은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인간들끼리도 갈린 게 지금 친문과 열린민주당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극단적 조국의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추미애를 밉니다. 더 황당한 건 친문 본류에 대한 적개심 속에서 추미애와 이재명의 결합이 유력시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어떤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추미애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단일화를 해준다? 그렇게 움직여줄까? 그렇게 움직여줄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낙연이 전라도와 친문 주류의 지지를 업고 가는 상황이고,
추미애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한들 추미애 표는 분산되어 이낙연으로 갈 표가 상당수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정세균 표는 이낙연을 집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전라도 대망론과 함께.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이낙연이 이재명을 이기는 판때기입니다. 이재명이 이낙연을 60대 30 정도로 압도적으로 대중 여론조사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낙연의 역전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오세훈에게 역전당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한테 조직의 힘으로 역전을 당한 그런 그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철수가 오세훈에게 역전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 민주당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치고 나가던 이재명이 조직의 힘을 등에 업은 이낙연한테 역전을 당한다. 이게 지금의 그림이 아닐까 합니다.